휴림로보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드릴 주식연구소 김소장입니다. 자, 일단 휴림로봇이 오늘 마이너스 3% 정도 낙폭이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위치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방향성에 따라서 다음 주나 길면은 3월달 내내 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러한 3월달의 좀 주가 흐름 형태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시점이거든요. 잠시 뒤에 설명드려 보면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한 줄 요약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 사항으로는요, 지금은 당장 악재나 호재는 없습니다. 주가 빠진 거에 대한 이유는요, 휴림로봇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때문에 연쇄적으로 좀 이렇게 주가가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보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매물대 저항 중이면서요, 62평을 지켜줘야 한다. 62평을 지켜주지 못하면요, 여기서 주가 조정은 한 차례 더 나올 겁니다. 이 시나리오 또한 잠시 뒤에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서 휴림로봇이나 이런 기업 분석을 조금 문자로 좀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잠시 뒤에 이 휴림로봇 기업 분석하고 호재 총 정리 같은 것도 총 통합본 메시지로도 한번 남겨드리면서 기업 분석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내용이 남겨 있거든요. 잠시 후반부에 설명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요거 거시경제 시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먼저 보셔야 될 때예요. 이 기업의 호재나 악재를 찾기보다는요, 이 현재 거시경제 시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구나, 요런 식으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이런 형태, 미국 이란 전쟁의 유가 출렁이자 물가 비상, 백악관도 대응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제목은 내 계좌에 기름 불꽃이 튀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뭐다? 울상인데, 우리나라는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 주식시장 국내 증시하고 뭔 상관이냐? 자, 보세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어이쿠야, 이거 지금 현재 중동이 시끄럽네? 야, 일단은 안전한 자금인 금이나 달러로 도망가자 하면서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지수 하락 압박이 조금 더 가속화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환율의 습격인데, 기름을 사오려면요,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 값이 비싸지니 기업들이 기름을 사오기가 어떻게 된다?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인데 1,500원 돌파가 되었었죠. 무려 17년 만입니다. 2008년도 금융 글로벌 위기 때 이후로 17년 만에 처음으로 1,500원이 돌파한다는 상황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자, 이 와중에 근데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쟁터 근처도 안 가지만 유가가 오르면 신이 나는 종목들이 있죠. 자, 석유 에너지 대장주 뭐 흥규석유나 한국석유 등 기름값이 오르면요, 우리가 파는 기름값도 비싸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로켓처럼 쏘게 됩니다. 여기서는 좀 대장주를 잡는 게 포인트인데, 뭐 휴림로봇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긴 하겠지만, 방위산업인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중동이 시끄러울 때 무기가 더 필요하겠지라고 하면서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순매수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서 휴림로봇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 주가가 이거 빠진 거요? 휴림로봇 악재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나온 호재도 없습니다. 빠진 건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진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조금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적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이 62평이 이제 3일 전에 한번 음봉 하방 돌파 마감을 하려다가 바로 어제 말아 올려주면서 양봉 마감을 했죠. 이 형태의 움직임이요, 지금 차트는 우리한테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떠한 힌트냐면요. 62평을 다시 한번 지켜주게 되면요. 다시 한 차례 주가는 매물대 상단을 돌파할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 저는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어주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보세요. 급등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을 때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정말 커졌죠. 근데 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 시점부터는 보세요. 캔들의 크기가 정말 작아졌죠. 그러면서 옆차기를 하면서 기관 횡보가 나온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매물대, 이 소강 상태일 때는요. 방향성을 위나 아래로 아직까지 못 잡은 상태에서 주가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근데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적인 게 터져버리면서 하방으로 압력을 꽂혔지만 그 끝나는 지점이 지금 현재 62평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62평이면요. 이때 당시 매수를 진행을 했던 사람들의 평단가죠. 61평이 60일 전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의 평단가인데 60일 전에 약 2달 전에 매수했던 평단가 근처까지 오고 나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즉 그 말은 지금 이 시점 이후로 60일 전에 매수하셨던 사람들의 평단가가 여기 근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또 투자자별 매매 종합 현황인데 외국인은 오늘 11시 4분 기준으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계도 살짝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 매수세는 어떻게 되겠죠?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나 혹은 이 62평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매물대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막히면서 요렇게 소화시켜주는 모멘텀 자체가 필요해졌어요. 자,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다시 한 차례 주가는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62평을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장세가 정말 재미없기도 하고 주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에이 그냥 휴림 로봇 매매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주가가 빠졌을 때 누군가는 받쳐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제가 시기적으로 말씀드렸죠. 5월 달에는 연준 의장 교체 시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엔 뭐가 있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유동성을 풀겠다라고 했죠. 즉 현금을 풀겠다.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의 중간 선거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이길 거면요. 일단은 5월 이전에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트럼프가 원했던 연준 의장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5월 달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유가는 계속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수치도 압박을 받습니다. 상방으로. 그렇게 되면 아무리 트럼프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놓는다 한들 금리 인하 자체는 연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9월 달에 유동성을 풀어도 다시 한번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이길 거면요. 모든 자산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놔야 돼요. 자, 근데 앞전에 막혀버린다?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눌렸을 때 근거 있는 자리에서 매집을 통해서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빠진다고 해서 계속 물 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눌렸을 때 1차 정도 매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가 또 한번 깊게 눌렸다? 그 다음에 또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단타 하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는 지금 장세에서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 매집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62평 맞닿았을 때 일단 1차적인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금액대는 대략 11,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개인적으로 62평이 만약에 하방이탈 돌파 마감이 하게 되면요. 122평까지도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이 급락이 나온 이후에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그러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나요? 저는 조금 더 빠져 보일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아직까지 매집을 못 하신 분들은요, 내가 좀 공격적이다 62평 보시면 되고,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122평대를 보시면 됩니다. 122평대가 여기 8,690원대인데 보시면 저항 라인이죠. 뚫어주고 여기까지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앞전에 강했던 저항 라인을 매수세와 동시에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앞전에 나왔던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 차례 밟고 나서 강했던 저항 라인이 얼마만큼 강하게 지지를 받쳐주는지에 대한 리테스트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유의미하게 반등세도 나올 수 있는 게 122평 또한 이렇게 올라와 줄 거고, 말씀드렸던 매물대 상단 구간이기도 합니다. 공통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놓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타겟층 도달할 때마다도 제가 통합본 대응 시나리오 문자 또한 남겨드리면서 뭐 진입과 목표가 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시나리오대로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하는 데는 큰 불편함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상 제 평당 까고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대략 한 이제 한 4,800원 정도쯤에 평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전고점 라인 넘어갈 때 저희가 잡았던 물량 30%는 덜어냈고 익절을 하고, 나머지 70% 물량을 아직까지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추가로 밀리게 되거나 할 때는 제가 또 실시간으로 바로 대응 문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대응 문자부터 해가지고 요 세력 매집 신호 제가 설정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네, 현재 보시는 화면은요, 제 개인 번호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한테 제가 각 종목에 맞게끔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평가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시경제 시황, 이렇게 상황들을 최신화해가지고 최대한 쉽게 이미지 파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화해서 최대한 쉽게 만들어드린 만큼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는 귀찮은 일 없도록 이 사진 파일 하나로 총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도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요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업과 경제 시황 이슈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불편함 없이 요 사진 하나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 기업은 요러한 이슈가 있고 앞으로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받겠구나, 그리고 현재 거시경제 시황은 요러한 상황이구나, 어떻게 내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귀찮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구글링을 하시면서 따로 일일이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제가 각 종목에 맞게끔 최신화를 해드려 가지고 각 상황에 맞게끔 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시는 이제 이렇게 차트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차트 사진은요, 기업적인 펀더멘탈적인 부분과 차트 분석, 그리고 기업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제가 진입 시점과 익절 타점까지 동시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가와 1차 목표가를 제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서 매매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 우리 기술 종목이고요, 우리 기술 종목에 대해서 진입가는 3,750원에 진입을 해보셔라, 그리고 1차 목표권은 종고점 5,600원 라인에서 1차 익절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한다? 1차 목표가 도달 시 보유 물량 중에 3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을 우리 쭉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추후 공지 예정,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요 통합본 메시지와 같이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파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때 당시 진입가 3,750원이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시가가 3,700원이고 그리고 고가가 3,780원이었습니다. 제가 문자 남겨드렸을 때는 3,750원에서 진입을 해보고 1차 목표가 정고점 5,600원에서 보유 물량 30% 익절, 이때 매집한 물량 30%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보자 라고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매집 세력 매집 신호 타점이 뜨고 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요런 식으로 세력의 매집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는요, 이렇게 지금 14,850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초의 진입가가 얼마였죠? 3,000원 후반대였습니다. 근데 세력 매집 신호가 뜨고 난 이후에 제가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 14,850원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세력 매집 신호 타점이 떴을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이런 이슈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플러스로 분석을 해가지고 타점을 잡아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매매하는데 큰 불편함 없도록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어떻게 발현이 되냐, 일정 자금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발현되게끔 수식어를 입력을 해놓은 겁니다. 그 자금 자체는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자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은 유치하지만 세력 매집 신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 자금 이상이 진입을 하게 되면요, 충분히 우리는 상승 파동에 대해서 고래 등에, 쉽게 말해서 세력들의 등에 업혀서 잘 갈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제가 잠시 뒤에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부터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해당 종목은요, 우리기술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요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일단은 요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총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이 뭐냐? 자, 첫 번째가요, 일단은 이 지표 자체는 눌림목 매매 때 우리가 가장 남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접했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절대 급하게 매수하지 않는다가 지켜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급하게 매수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언제 매수를 하면 되냐?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라. 플러스로 주가가 빠지고 있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래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을 당시에 평균치 매도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매수 거래량이 아니라 매도 거래량 또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주가가 언제까지 빠져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죠. 저는 그거를 마지막에 세력 매집 신호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세력 매집 신호가 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말씀드렸던 3가지 원칙이 컨펌이 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집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린 단기적으로라도 이렇게 수익을 보고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 지표만 받아가셔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력 매집 신호 지표 설정 방법은요, 제 위에 보이시는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아까 앞전에 보여드렸던 기업 펀더멘탈적인 부분 사진과 차트 분석 타점, 그리고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또한 제가 문자로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일단 중요해 보이는 구간인 것은요, 11,000원대 62평 요거를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항 라인인 13,200원 라인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200원에서부터 11,000원까지 이 가격 레인지 안에서는요, 내가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면요, 한 1차 정도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봐도 나름 유의미한 반등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혹여나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8,690원 라인 까지 빠져줬을 때 1차 정도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자리가 안 온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뚫어주고 상방으로 다시 한번 밟으러 오는 리테스트 구간 때 잡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적으로 좀 내가 발빠르게 좀 대응을 못하겠다, 본업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바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 남겨주시면요, 제가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준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세력 매집 신호 세팅 방법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 본 메시지 또한 남겨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오늘 캔들이 어떻게 시장 마감이 되는지 판단하고 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추가 대응본 남겨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으로 제가 한번 남겨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